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반응해버리곤 합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실수에, 혹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평정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10초의 감정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평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명확합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면 당신은 종이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주인이 되면 감정은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외부의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멈추고 스스로의 기준을 움직이는 단단한 태도를 갖추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 머릿속에서 그 찜찜한 장면이 계속 재생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성격 탓이나 부끄러움이라고 치부하지만 사실 이것은 습관화된 반응입니다. 세상은 예고 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타인의 모욕, 나의 실수, 혹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들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그릇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그 순간 폭발합니다. 반응적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힘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가 흔들린다면 내 기분과 행동의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차분한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기뻐하며 반응하는 것에서 짜릿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단단한 사람은 이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기에 다시는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스토아적 인간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자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하고 숨을 고르고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행동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외부의 자극으로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성취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 때 같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성관계나 중요한 파트너십에서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따라 당신의 태도가 널뛰게 한다면 그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둘째, 실패와 시련입니다. 실패가 닥쳤을 때 당신이 무너져 내린다면 냉정하게 말해 아직 성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평판입니다. 10초의 감정을 참지 못해 10년의 평판을 날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나의 것이다. 외부는 나의 것이 아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내 내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정이 끓어오르는 순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말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말을 아낄 때입니다. 불필요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토론은 당신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둘째, 호흡을 낮추십시오. 신체와 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느리게 가져가면 뇌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실제로 차분해집니다. 셋째, 반응보다 판단을 먼저 하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득인가를 먼저 판단하십시오. 넷째, 분노가 올라올 때 미소를 지으십시오. 이는 뇌를 속이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짓는 여유로운 미소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감정에 휘둘리며 상황을 탓하고 후회하는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하여 결국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주인이면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당신이 주인이면 감정은 도구가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